수영장에서 제가 수영을 가르쳐도 일반 수영장에서 제가 수영을 가르치고 뭐 수영을 가르쳐도 보통 보시면은 랩들은 다 찍으시더라고요. 랩들은. 그런데 그 랩들을 찍고 나서 제가 항상 물어봐요. 랩을 왜 찍어요? 다른데? 왜? 기록 확인하기. 기록 확인하기 위해서. 기록만 확인하고. 그러면 사이클 타실 때는 뭐 보세요? 사이클 탈 때는 와트도 보고, 네. 내 심박도 보고. 네. 수영할 때는 왜 안 보세요? 수영하실 때 혹시 다른 피드백을 확인하시는 분들 계세요? 스트로크 횟수. 50m를 왕복을 했을 때 20번 스트로크 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22번 했어요. 근데 기록이 틀려요. 그럼 뭐가 더 효율적인 거예요? 방금 솔프라고 방금 말씀하신 분 혹시, 네, 제가 하우트 스윙 드리겠습니다. 이 점수가 뭐지? 찾아봐도 잘 안 나와요, 이거는. 근데 지금 스윙이랑 골프랑 합성어예요. 골프는 타수를 줄여서 나가는 거잖아요.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속도에 갔다라고 하면은 스트로크를 줄여서 나가야죠. 25m를 25초에 갔어요, 제가. 근데 똑같이 스트로크는 10번에 갔습니다. A는, B는 25초 똑같은 기록이 갔어요. 똑같은 기록이 가서 스트로크를 9번을 갔어요. 어떤 게 효율적이에요? 딱 누구를 봐도. 당연히 9번이죠. 이 두 가지를 더한 게 스월프 점수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스트로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가민 시계가 있으시다면은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가민 시계 중에서도 지금 이제 가민 스임이라고 해서 새로 나온 제품이 있는데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심박수가 거의 일정하게 나오더라고요. 신발 벨트를 안 차도. 그래서 신발 벨트랑 그다음에 스월프 점수랑 스트로크 수랑 페이스랑 이 세 가지를 활용을 하면서 심박수 대비해서 스월프 점수가 낮더라. 그러면은 내가 오늘 효율적으로 수영을 했구나. 어차피 스월프 점수에는 내가 페이스, 속도, 시간 이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민 시계를 활용하시면은 스트로크 수가 더 줄어들고 수영에 자신감이 더 생기겠죠. 그런데 만약에 효율성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스트로크 수가 더 빨라진다고 하면은 훨씬 더 내가 빠른 수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냥 페이스만 보는 것보다는 이제 훈련하시면서 이렇게 스월프 점수를 조금 확인을 하시면서 하시면은 좀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수영 끝나고 나시면은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면은 내가 계속적으로 수영 실력이 늘어가고 있구나. 그런데 대신에 항상 이거를 비교를 하실 때는 동일한 거리가 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의 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지 5월달 되면은 아마 분명히 기록들이 다들 향상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 고강도의 밴드를 선택하시는 것보다 밴드 종류도 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고강도의 밴드보다는 그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밴드를 선택하시는 밴드가 훨씬 더 낫고요. 그 횟수 부분 쪽에서는 20회 이상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근지구력, 이게 밴드로 하는 운동 중에 지금 이유가 저항성 운동을 하면서 근지구력을 기르려고 하는 건데,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얇은 밴드를 선택하셔서 감각을 익힐 건지, 아니면 내가 근지구력 훈련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목적성을 뚜렷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50회, 뭐 100회 이렇게 길게 할 수 있으면은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근지구력에는 도움이 더 많이 되죠. 근데 만약에 내가 감각 익히는 거다, 그냥 물 잡는 이 S자 스트로크 연습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짧게 하셔도 돼요. 고강도로 고반복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실력이 느는 게 조금 너무 안 늘더라고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팔 동작에 신경을 쓰면 또 다리 동작이 안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그 팔 동작하고 이렇게 발 동작하고 어떻게 균형을 맞춰서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으로 하는 건지 이제 좀 듣고 싶습니다. 보통 킥이 훈련을 안 하세요. 일단은 첫 번째 1시간 동안 발차기를 시켰더니 근데 발차기가 안 돼서 발차기만 시켰거든요. 정말 발차기를 안 되셔가지고 발차기의 감각을 이제 찾아드리려고. 근데 발차기의 리듬을 맞추셔야지만 이 스트로크의 리듬을 맞출 수가 있어요.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발차기의 리듬이 지금 전혀 깨져 있는데 스트로크에 전혀 이게 연결이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차라리 물속에서 발차기를 하는 것보다 집에서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보통 유튜브나 이렇게 강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대체로 허벅지로 눌러라 라고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느끼시냐면은 그냥 발차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리를 떨어버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 허벅지가 아예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발차기를 하시면은 그 감각이 빠르게 오실 거예요. 허벅지로 이렇게. 수영 선수들이라든지 이제 보통 아까 드라이랜드 트레이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상 훈련할 때 짐볼을 이용해서 발차기 연습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저도 시키기는 하지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걸 연습하시고 물속에 들어가셔서 내가 고관절에서부터 발차기가 나올 수 있도록 발차기를 유도를 하면은 그 발차기 연습들을 조금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발목 자체가 다들 뻣뻣해져가지고 앞에 정경골근이라든지 뒤에 이복근이라든지 이 근육 자체의 길이가 달리기를 다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타이트해 계세요. 그래서 안 늘어나요. 잘.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발차기 안 되실 때는 2비트 이전에 1비트 발차기 하나씩 차는 거를 물속에서 하나 다운킥, 업킥 요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가지고 차시면은 2비트 킥을 찰 때도 자연스럽게 또 2비트 킥이 되실 거고 따당 팔이 한 번 돌아갈 때 팔이 돌아갈 때 발이 몇 번을 움직이느냐가 2비트가 되는 거예요. 2번을 움직이면 2비트, 4번을 움직이면 4비트, 6번을 움직이면은 6비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뭐 6비트부터 맞춰서 내려오려고 하는 것보다 1비트부터 하나씩 정확한 동작들을 차면서 맞춰서 나가시는 편이 훨씬 더 밸런스라든지 리듬이라든지 찾기가 되게 쉬우실 거예요. 도움되셨습니까? 팔자를 이렇게 팔자 패들이라고 있어요. 그 손목이랑 손가락 끝이랑 이렇게 끼면서 손목이 안 움직이게 잡아주는 도구예요. 그거를 끼고 연습하시면은 내가 손목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꺾여진다는 말씀이시네요. 이렇게 꺾인다고요? 네, 안쪽을 꺾이시는 분은 거의 잘 없으신데요. 그러시면은 패드를 거꾸로 잡고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패드를 이렇게 손에 끼시는 게 아니라 패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손바닥에 끼시는 거잖아요. 끼시는 게 아니라 패드를 거꾸로 이렇게 잡고 손으로 이렇게 한번 잡고 이렇게 수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안쪽으로 꺾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도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냥 자세를 잡을 때 손목이 꺾이지 않게끔. 보시면은 모니터만 계속 보고 수영 가르치는 계속 모니터만 보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오다가 손목이 빠져버려요. 반대쪽으로 뒤로 빠져버리는데 힘을 버티지 못해서 반대쪽으로 빠져버리는데 지금 이렇게 꺾여 들어온다는 거죠. 저희 수영장 한번 오십시오.